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놓인 초코파이 한 개가 사실은 한 국가의 체제를 뒤흔들고 전 세계 암시장을 지배하는 기축 통화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웃기시죠? 에이, 무슨 과자가 달러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빵 하나 때문에 전쟁 같은 첩보전이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월급 대신 이걸 달라고 아우성치며 심지어 국가가 나서서 배급을 통제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간식인 줄 알았던 초코파이 속에 숨겨진 50년의 경제전쟁, 그리고 이 과자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지갑을 털어 1년에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괴물이 되었는지 오늘 그 이면에 소름 돋는 경제학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마트 매대에 놓인 초코파이가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먹고 살기 참 힘들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오리온의 한 조사원이 미국 출장을 갔다가 호텔 카페에서 초콜릿 코팅된 과자를 먹어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있다니. 바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2년여의 연구 끝에 1974년 전설의 초코파이가 탄생합니다. 당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딱 5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껌값이지만 그 시절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고가 전략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편의점 과자 하나가 4,000원, 5,000원 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박이 났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포만감과 가성비의 절묘한 조합입니다. 빵도 아니고 과자도 아닌데 마시멜로가 들어있어서 하나만 먹어도 든든했거든요.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 바쁜 노동자들에게 이보다 완벽한 에너지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초코파이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정이라는 감정 마케팅을 입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뇌리에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로 박혀버린 거죠. 여러분,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결핍을 채워주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던 시절, 초코파이는 단순한 설탕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정의 물결이 국경을 넘기 시작하면서 무시무시한 경제 현상이 벌어집니다. 1990년대 러시아로 건너간 초코파이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보따리 상들이 들고 간 초코파이가 러시아 시장을 점령했는데 당시 루블화 가치가 똥값이 되자 러시아 사람들이 돈 대신 초코파이를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대에서는 초코파이 한 개가 담배 몇 갑과 맞바꿔졌고 비상식량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오리온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 이건 그냥 과자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화폐구나. 그리고 그 정점은 바로 우리 곁 개성공단에서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주던 초코파이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아시나요? 한때 북한 암시장에서 초코파이 한 알의 가격이 쌀 1kg 가격과 맞먹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초코파이를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장마당에 내다 팔았죠. 왜일까요? 북한의 화폐 시스템은 믿을 수 없지만 남한에서 온 이 빨간 봉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민간 경제의 상징이 된 거죠. 결국 북한 당국은 초코파이 유입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배급을 금지하기까지 합니다. 과자 하나가 독재 정권의 통제력을 무너뜨릴 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물 자산의 힘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돈 가치가 떨어질 때 누구나 원하고 유통기한이 적당히 길며 품질이 균일한 초코파이는 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코파이는 어떻게 50년 동안 살아남아 전 세계 60개국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캐시카우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맛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기업에 무서운 생존 전략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방금 전까지 초코파이가 북한과 러시아에서 화폐처럼 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회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미친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가 오면 보통 기업들은 몸을 사리죠? 그런데 오리온은 정반대였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초코파이는 오히려 글로벌 진격에 깃발을 올립니다. 당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달러가 귀해지자 오리온은 생각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좁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지배해서 달러를 직접 벌어오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현지화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은 전 세계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삼성도 애플도 고전하는 그 거대한 땅에서 초코파이는 어떻게 점유율 1위를 찍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름 바꾸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을 강조했지만 중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인입니다. 어질 인자죠. 오리온은 초코파이 포장지에 정 대신 인을 새겼고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취향을 저격해 온통 빨간색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인들에게 초코파이는 단순한 한국 과자가 아니라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는 고급 예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결혼식 답례품으로 초코파이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지인의 심리 기저를 파고든 문화경제학의 승리인 거죠. 자, 중국에서 마케팅으로 대박을 쳤다면 동남아의 거점 베트남에서는 훨씬 더 기상천외하고 소름 돋는 전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집이나 가게에 가보면 조상신을 모시는 제단이 꼭 하나씩 있죠? 그런데 그 제단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지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과일과 꽃 사이 가장 명당 자리에 빨간색 초코파이 상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트남 사람들에게 초코파이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음식이자 신성한 제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어떻게 베트남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로잡았을까요? 비결은 바로 현지화의 끝판왕, 정의 베트남 버전인 띤 마케팅이었습니다. 오리온은 베트남 진출 초기부터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관계와 가족애를 자극했습니다. 초코파이는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색깔 경제학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색이 바로 빨간색과 금색이죠. 오리온은 포장지를 강렬한 레드와 골드로 도배했습니다. 덕분에 명절이나 제사 때 가장 격식 있는 선물은 초코파이라는 공식이 성립된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 설날인 떼택 기간에는 초코파이 매출이 1년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합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제사상에 초코파이는 올려야 한다. 이건 마케팅의 승리를 넘어 한 국가의 문화적 관습 속에 기업의 제품이 완전히 녹아든 문화적 독점의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적 수치가 있습니다.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오리온의 점유율은 무려 60%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일이죠. 1억 인구의 베트남 시장을 사실상 초코파이 왕국으로 만든 겁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베트남의 덥고 습한 기후를 고려해서 초콜릿이 잘 녹지 않게 공법을 바꾸고
빵의 식감을 더 쫀득하게 개량했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든 베트남 직장인들을 위해 초코파이 몰이라는 식사 대용 제품까지 내놓으며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진정한 현지화 전략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 관습, 기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분석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베트남에서의 초코파이는 이제 과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한국 경제가 동남아를 공략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원가 관리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한 봉지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뭔지 아시죠? 밀가루, 설탕, 초콜릿, 그리고 마시멜로입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커모디티, 즉 원자재입니다. 오리오는 전 세계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직접 원료를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늘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절하며 리스크를 분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말하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의 실전판입니다. 덕분에 초코파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도 가격 방어력을 유지하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캐시카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경제적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 초코파이는 50년 동안 맛이 거의 변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모험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고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화입니다. 맥도날드에 빅맥 지수가 있다면 과자 업계에는 초코파이 지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소비자에게 안정감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뭘 먹을지 고민될 때 우리는 익숙한 초코파이를 고르게 되죠. 이 익숙함의 경제학이 전 세계 60개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핵심 동력입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서 이 작은 과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부의 인사이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의 성공을 보면서 그냥 과자 잘 팔리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독점적 지위와 브랜드 해자라는 개념을 읽어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거나 혹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말입니다. 초코파이는 후자였습니다. 수많은 미투 제품들, 즉 짭 초코파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오리온의 아성을 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50년간 쌓아온 정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혹은 자기 몸값을 올리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브랜드 해자를 구축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제 미래를 볼까요? 초코파이는 이제 단순한 빵을 넘어 건강과 프리미엄을 잇고 있습니다. 당을 줄이고 단백질을 넣고 비건용 초코파이를 만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끊임없이 피보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답은 이겁니다. 50년 전에 50원짜리 과자가 2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글로벌 브랜드가 된 비결은 본질 맛과 정을 지키되 형식 현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초코파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기술, 지식, 혹은 자산 중에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것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초코파이의 전략을 여러분의 삶에 이식해 보십시오. 작은 차이가 거대한 불을 만듭니다. 남들이 그거에서 돈 되겠어? 라고 말할 때 묵묵히 그 안에서 정과 인을 찾아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한 봉지를 뜯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통찰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코파이의 성공 비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돈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유튜버 부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